안녕하세요. 아, 이번 주말 시장은 정말 혼란스러웠죠. 한쪽에서는 평화의 바람이 부는 것 같다가도 다른 한쪽에서는 갈등이 더 깊어지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신호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번 주말 시장의 핵심은 한마디로 줄다리기였습니다. 평화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가 싶으면 또 다른 쪽에서는 전쟁이 더 심해지는 소식이 들려오고 정말 팽팽했죠. 과연 시장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자, 그럼 먼저 평화라는 키워드를 한번 따라가 보죠. 이 얘기를 하게 만든 가장 큰 사건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바로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만남이 시장에 던진 그 파장 말입니다. 트럼프가 푸틴하고 꽤 생산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통화를 하고 나서 바로 젤렌스키를 만났단 말이죠. 이 한 번의 만남 때문에 갑자기 진짜 평화협정이 가능한 거 아니야? 하는 분위기가 확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인 뉴스 넘어 좀 더 길게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정말로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관심이 딱 한 군데로 쏠리게 될 겁니다. 바로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우는 재건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시장은 저 멀리 있는 미래의 기대감보다는 지금 당장의 뉴스에 훨씬 더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평화라는 이 좋은 단어가 방산주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요, 평화의 신호가 우크라이나에서만 온 게 아니었어요. 금융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그 팽팽한 긴장감이 좀 풀릴 수도 있다는 신호였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관세가 완화된다. 그럼 그 효과는 너무나 명확하죠. 삼성이나 현대차, 기아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기업들한테는 정말 강력한 훈풍이 불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자,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기술 쪽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기술, 그중에서도 AI 칩 분야의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말에 업계 전체 판도를 흔들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계약 소식이 하나 터졌습니다. AI 칩 하면 딱 떠오르는 거인, 엔비디아 있잖아요. 이 엔비디아가 그록이라는 회사는 작지만 기술력은 엄청난 스타트업하고 손을 잡고 핵심 기술을 가져오기로 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기술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추론용 AI 칩에 대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학습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우리가 쓰는 서비스에서 AI가 빠릿빠릿하게 생각하고 답을 내놓게 하는, 그러니까 실행을 담당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계약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그냥 두 회사만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일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생태계가 훨씬 더 단단해지는 거고요. 결국 그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우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활짝 열리는 셈이거든요. 네, 이렇게 지정학적인 변화 그리고 기술업계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이것들 말고 시장 자체가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도 있었습니다. 특히 원자재 시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죠. 금값이 말 그대로 폭등했습니다. 이전 기록은 가뿐하게 넘어버리고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고요. 은도 질세라 그 뒤를 바짝 따라 붙으면서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언 가격이 석유 가격을 앞질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무려 42년 만에 처음 있는 정말 역사적인 역전 현상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역전이 그냥 가격이 바뀌었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그래서 투자자들이 안전한 곳으로 몰리고 있다는 증거고요. 동시에 이제 화석연료의 시대가 가고 친환경 에너지의 시대가 온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글로벌한 움직임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게 과연 우리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확실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시장을 뜨겁게 달군 건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곧 닥쳐올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호황이 온다는 거죠. 여기다 AI 수요까지 폭발하니까 드디어 20만 전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6년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의 영업이익 전망치가요. 무려 406조 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숫자가 불과 석 달 만에 23%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시장의 자신감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런 흐름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놓칠 리가 없죠. 역시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작년보다 4.7%포인트나 더 늘리면서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의 큰 변화부터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자, 전략을 한번 정리해보죠. 그림이 꽤 명확해 보입니다. AI 슈퍼사이클과 엔비디아 효과를 등에 업은 반도체, 관세가 낮아질 거란 기대감을 받는 수출주, 또 안전자산인 금 ETF 같은 곳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들어와 있어요. 반면에 평화협상 이야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방산주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귀결됩니다. 기술 발전은 점점 빨라지고 오랜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는 새로운 슈퍼사이클의 문턱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예측하기 더 힘든 새로운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다가오는 한 주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사이의 핵심적인 소식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